그래서 핵심이 뭐야? 그게 그러니까 제 생각은 회의 시간만 되면 머릿속은 복잡한데 입만 열면 횡설수설. 열심히 설명했는데 리더가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고 되묻는 경험 다들 있으시죠? 그런데 신기한 사람이 있어요. 연차가 높지도 않은데도 이 사람이 말만 하면 정리되어 보이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 비밀은 하나입니다. 말솜씨가 아니라 말하는 순서입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말로 정리가 안 돼서 도대체 결론이 뭐야? 라는 소리를 들으셨던 분들이 앞으로는 그런 소리 듣지 않을 수 있도록 바로 써먹을 수 있는 2가지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사원 보물창고 이 대표입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회의 때 보시면 뭔가 똑똑해 보이는 사람들 있죠? 일 잘하고 말 잘하는 사람들의 말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딱 2가지만 장착하시면 됩니다. 첫째, 한 줄 헤드라인으로 목적을 먼저 던지고, 둘째, 논리 4단계로 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정리합니다. 자, 우리는 왜 말이 중언부언하고 말이 길어질까요? 정리 없이 떠오르는 대로 순서대로 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요, 회사 동료가 출퇴근 때 쓸 이어폰 좀 추천해줘 라고 한다면요,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품은 음질도 좋고 배터리도 오래가고 착용감도 편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나열합니다. 정보는 많은데 핵심은 없으니까 듣는 사람은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여기서 딱 한 줄만 먼저 정하세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말하려는 이 말들 중에서 한마디로 뭐가 핵심이지? 예를 들어 앞선 말을 한마디로, 이건 지하철이 나만의 영화관이 되는 이어폰이야. 이렇게 강렬한 헤드라인이 먼저 서게 되면 그 다음 설명은 쉬워집니다. 노이즈 캔슬링이 강해서 소음이 거의 사라지고 노래도 너무 잘 들려. 그래서 출퇴근 피로가 줄어들어. 자, 이게 바로 정리되어 보이는 말의 핵심입니다.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말솜씨 때문이 아니라 결론을 먼저 못 정해서입니다. 자, 헤드라인으로 결론을 던졌다면 이제는 결정이 가능하게 근거를 깔아야 합니다. 이때 실무에서 가장 통하는 구조가 논리 4단계입니다. 이건 실제 맥킨지나 하버드 MBA 과정에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주로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회의를 참석했을 때라고 생각하고 들어보세요. 첫 번째, 현상, 문제정입니다. 회의에 참석해서 어떤 주제로 얘기하는지, 어떤 게 문제점인지, 어떤 현상이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을 합니다. 2번째, 대안입니다. 앞선 문제 파악을 했다면 그에 맞는 대안을 한 가지가 아닌 최소 2가지의 대안을 머릿속에 정리를 해봅니다. 3번째는 장단점 파악하기입니다. 앞선 A안과 B안의 장단점을 파악해 놓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제안하는 과정입니다. 앞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제안을 하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문장 구조로 예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함께 따라 읽어보면 이해가 더 빠르실 겁니다. 첫 번째, 헤드라인부터 말하라 였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뭐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결론을 먼저 내놓습니다. 상대방은 결론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 들을 준비가 되어 있게 됩니다. 2번째는 논리 4단계에 따른 첫 번째, 현상과 문제 파악입니다. 현재 상황은 어떠어떠하고 문제는 무엇입니다. 2번째, 대안입니다. 선택지는 A안과 B안이 있습니다. 3번째, 장단점 파악하기입니다. A안은 뭐뭐가 장점이고 또 뭐뭐는 단점입니다. B안은 또 뭐뭐가 장점이고 또 뭐뭐가 단점입니다. 라고 비교를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제안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추천합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나 회의 때 이 구조를 머릿속에 두고서 외우셔도 됩니다. 이 머릿속에 두고서 말을 하게 되면 말이 흔들릴 확률이 현저히 줄게 됩니다. 자, 실전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기 예시 사례가 있습니다. 팀장님이 이번 신제품 홍보 채널 어디로 할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기존의 업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인스타도 사람들이 많이 하고요. 블로그 체험단도 효과가 있다고는 하는데 예산은 빠듯하고 또 유튜브 쇼츠도 뜬다고 하는데 제작은 또 어렵고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장황하게 이것저것 얘기해서 정보는 많지만 팀장님이 결정한 재료가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죠? 이건 보고가 아니라 숙제 던지기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나서야겠죠? 오늘 배운 걸 그대로 적용해 보면 자, 결론부터 헤드라인부터 제시합니다. 팀장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튜브 쇼츠에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결론부터 먼저 말을 하고요. 논리 4단계에 따른 현상을 설명합니다. 현재 2030 타겟은 짧은 영상 소비 비중이 높고 초기 인지도 확보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해야겠죠. 선택지는 A안, 블로그 체험단 운영 중심이고요. B안은 유튜브 쇼츠 중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어서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합니다. A안은 운영이 안정적이지만 확산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리고 B안은 제작 공수가 들지만 타겟 도달과 확산에 유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모든 걸 취합해서 제안을 해야겠죠? 그래서 저는 B안을 추천드립니다. 이 방향으로 진행해도 될까요? 아니면 리스크를 더 낮추는 조건을 추가할까요? 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대부분의 리더는 바쁘고 결정만 할 수 있는 상황을 선호합니다. 바쁜 와중에 이러한 세세한 분석까지 리더에게 넘기면 팀원들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이처럼 잘 정리된 대안을 내밀면 와, 이 친구 똑똑해 보인다. 이 친구 일 잘한다. 이런 평가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보고를 해보세요. 오늘부터 바로 당장 이런 식으로 시도를 해보신다면 앞으로 누구보다 빠르게 팀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의외로 간단한 말 잘하는 법, 똑똑해 보이게 말하기에 대한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회의 때 말이 정리가 안 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오늘 말한 이것부터 바꿔보세요. 간단하지만 완전 달라집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시대는 이제 말만 잘하면 반쪽짜리입니다. 회의는 결국 기록과 공유까지 이어져야 완성된 회의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저는 이것을 위해 아이패드 프로를 회의 때 꼭 들고 다니면서 나만의 비서처럼 활용하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는 아이패드로 분할 화면을 만들어서 왼쪽 화면에는 발표 자료를 띄워놓고 다른 한쪽에는 굿노트를 켜서 핵심만 빠르게 필기하고 회의 내용은 녹음을 해놓습니다. 진짜 차이는 바로 이 회의 직후에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녹음된 파일을 AI에게 회의 요약본을 만들라고 지시를 하고요. 두 번째, 요약본을 토대로 투두 리스트를 담당자, 마감일, 다음 체크포인트 형태로 정리해달라고 요청해 놓습니다. 그러면 초안이 10초 정도 안에 나오고 저는 1분 정도만 다듬어서 바로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메일로 공유를 합니다. 회의실 문을 나서기 전에 회의 요약본이 공유가 되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은 말만 잘하는 게 아니라 실행까지 책임지는 사람이구나. 요새는 굿노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AI 툴이 있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도록 영상 설명란에 제가 쓰는 회의 정리 템플릿도 함께 무료로 공유할 테니까 다운받아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보물창고 정리! 첫 번째, 한 줄 헤드라인, 결론부터 한 문장으로 먼저 던져라.
두 번째, 논리 4단계. 현상, 대안, 장단점, 제안으로 결정이 가능하게 만들어라. 세 번째, 기록과 공유. 회의는 말로 끝나지 않는다. 스마트하게 기록하고 투두 리스트로 공유하라. 자, 여러분의 회사 생활이 조금 더 가벼워지고 일하기 쉬워지길 응원하겠습니다. 회사원 보물창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한 보물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물은 의외로 간단한 말 잘하는 법, 똑똑해 보이게 말하기였습니다. 그럼 다음 보물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 잠시 후 오늘 나눈 이야기 주제에 대한 팟캐스트가 진행됩니다. 오늘 내용을 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이후에 나오는 팟캐스트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회의실에서 약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떤 경험 말씀이시죠? 그 나름대로 진짜 철저하게 준비해서 배경 상황부터 차근차근 아주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데 네네. 맞은편에 앉은 리더가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거예요. 방어적인 태도로 팔짱을 딱 끼면서. 아, 벌써 등에서 식은땀이 쫙 흐르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알겠는데 그래서 결론이 뭔데요? 와, 진짜 직장인들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아주 전형적인 시나리오네요. 맞아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그래서 결론이 뭔데? 라는 질문이 얼마나 뼈아픈지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완전 공감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머릿속에 정보가 부족해서 그런 피드백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아, 오히려 너무 많아서 그런 건가요? 맞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경우가 많아요. 본인이 파악한 정보랑 디테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전부 전달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다 말해주고 싶은 거군요. 네, 정작 듣는 사람의 인지적 과부하는 전혀 고려하지 못하는 일종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문제네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집중 탐구해볼 자료가 바로 이 답답한 상황을 완벽하게 뒤집어줄 회사원 보물창고의 핵심 노트들입니다. 오, 오늘 주제 진짜 기대되는데요. 네, 우리 주변을 보면 유독 이런 보고의 기술에 능통한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있죠. 분명 연차가 낮거나 그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맞아요. 입만 열면 내용이 굉장히 투명하게 보이고 되게 논리적으로 들리는 사람들이요. 그런 분들 보면 보통 저 사람은 원래 말을 잘해, 타고난 언변이 있어. 이렇게 단정짓기 쉽잖아요. 네네, 흔히들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살펴볼 자료의 핵심 미션이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타고난 언변이 아니라는 건가요? 네, 이 자료는 그 비밀이 언변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말하는 구조에 있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이 자료가 주는 가장 큰 위안이자 통찰력이에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건 성향이나 재능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문제다.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는 우리가 흔히 저지르는 그 의식의 흐름대로 말하기의 맹점을 정확히 짚어내거든요. 아, 의식의 흐름이요? 네, 본인이 고생해서 조사한 과정, 즉 시간의 흐름이나 머릿속에 떠오르는 정보의 순서대로 말을 내뱉는 습관이 있죠. 내가 어제 이걸 찾았고 그다음엔 이걸 받고 약간 이런 식인 거죠. 맞습니다. 그게 바로 모든 소통 오류의 시작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의식의 흐름이라는 게 왜 무서운지 자료에 아주 직관적인 예시가 하나 등장하잖아요. 이어폰 추천 상황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되게 많이 하는 상황인데 동료가 출퇴근길에 쓸 이어폰 하나만 추천해달라고 했을 때 보통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보통은 내가 아는 스펙을 막 나열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거 배터리가 24시간 가고 저음역대 베이스가 훌륭하고 네네. 노이즈 캔슬링이 1세대에 비해 30% 향상됐고 이렇게 말이죠. 사실 저도 평소에 물건 추천할 때 딱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형적인 특징 중심의 나열 방식이죠. 화자 입장에서는 틀린 정보를 준 적이 없고 심지어 유용하기까지 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쵸? 팩트만 말했으니까요. 하지만 청자 입장에서는 다릅니다. 머릿속에서 이 표편화된 정보들을 자기가 다시 조립해야 하는 수고를 겪게 되는 거예요. 아, 배터리, 베이스, 노이즈 캔슬링? 그래서 결국 나한테 좋다는 건가? 네, 판단의 유보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정보가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제안하는 첫 번째 해결책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바로
한 줄 헤드라인으로 목적을 먼저 던져라. 목적을 먼저 던져라. 네, 앞선 예시를 이 방식에 맞게 수정하면 전혀 다른 문장이 탄생하거든요. 이건 지하철이 나만의 영화관이 되는 이어폰이야. 와, 느낌이 확 다르네요. 이 한 문장을 먼저 던지라는 겁니다. 스펙 나열이 아니라 듣는 사람의 경험과 직결되는 결론을 뇌리에 먼저 딱 꽂아 넣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이게 심리학에서 말하는 앵커링 효과를 소통에 아주 영리하게 적용한 케이스라는 겁니다. 앵커링 효과요? 닻을 내린다는 그 효과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지하철이 영화관이 된다는 강력한 헤드라인을 먼저 던지면 듣는 사람의 뇌는 이미 닻을 내린 상태가 됩니다. 아, 기준점이 생기는 거네요. 네, 즉 이어지는 모든 후속 정보를 이 결론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자동 처리할 준비를 마치는 거예요. 아하, 그 뒤에 노이즈 캔슬링이 주변 소음을 차단하고 배터리가 길어서 넷플릭스 정주행에 문제없어. 이런 디테일이 붙으면 정보들이 흩어지지 않고 하나의 견고한 논리로 결합되는 거죠. 말이 길어지는 이유는 말솜씨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결론을 먼저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군요. 내가 결론을 명확히 한 줄로 요약할 수 없으면 남을 설득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이야기네요. 정확합니다. 일단 상대의 뇌가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아주 큰 바구니를 먼저 만들어주는 작업, 그게 헤드라인의 역할입니다. 자, 그럼 헤드라인으로 상대방의 시선을 확 끌어당겼다고 가정해보죠. 상대가 오, 그래, 흥미로운데? 더 이야기해봐. 이런 스탠스를 취했을 때 다음 단계가 필요하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 판을 끌고 가야 할까요? 여기서 그 유명한 하버드 MBA와 맥킨지의 비밀 무기가 등장합니다. 네, 리더가 당장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만드는 구조, 이른바 논리 4단계 프레임워크입니다. 논리 4단계요. 사실 글로벌 컨설팅 펌이나 MBA에서 의사결정을 훈련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그리고 가장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어떤 구조인지 한번 짚어주시죠. 1단계는 현상 및 문제 정의, 2단계는 대안 제시, 3단계는 장단점 파악, 그리고 마지막 4단계 제안으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구조 자체는 굉장히 직관적이네요. 현상, 대안, 장단점, 제안. 네, 외우기도 쉽죠? 하지만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이 4단계를 단순히 기계적으로 달단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느꼈어요. 그럼 어떤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셨나요? 이 구조가 대체 왜 리더를 설득하는데 그토록 강력하게 작동하는지 그 심리적인 기저를 이해하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아주 예리한 접근입니다. 이 4단계의 본질은 단순히 말을 논리적으로 예쁘게 포장하는 기술이 아니에요. 포장이 아니다. 네, 이것은 리더가 겪고 있는 결정 피로를 극적으로 줄여주고 나아가서 리스크 분석을 대신해주는 아주 고도화된 배려입니다. 결정 피로와 리스크 분석이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사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분석을 많이 했고 이만큼 밤새서 고민했다는 걸 리더에게 쭉 보여주고 싶어 하는 보상 심리. 당연히 있죠. 저도 실무할 때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자료에서는 그런 태도를 아주 날카롭게 꼬집습니다. 리더는 당신의 고민 과정을 주구장창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당신이 차려놓은 밥상에서 어떤 반찬을 집어먹을지 오직 선택만 하고 싶어 한다고요? 맞아요. 선택만 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1단계인 현상 및 문제 정의가 중요한 출발점이 됩니다. 리더들은 하루에도 수십 개의 전혀 다른 프로젝트에 대한 보고를 받잖아요. 맥락이 계속 바뀌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회의실에서 우리가 어떤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빠르게 주파수를 맞춰주는 작업이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면 팀장님, 현재 우리 신제품의 2030 타겟 인지도가 경쟁사 대비 15%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렇게요. 완벽합니다. 그렇게 현상을 명확히 정의하면 리더의 뇌는 즉시 해당 프로젝트의 폴더를 딱 여는 겁니다. 주파수를 맞췄네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단계가 대안 제시인데 자료에서 특히 강조하는 부분이 반드시 최소 2가지 이상의 선택지를 마련하라는 점입니다. A안과 B안이죠.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단일안만 가져가는 것과 2가지 이상을 가져가는 건 결정적인 차이가 있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단일안을 가져가면 리더 입장에서는 이걸 승인할까 말까 라는 yes or no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도장이냐 기각이냐. 네. 하지만 A안과 B안을 가져가면 어느 쪽이 더 나은가를 비교하는 객관적인 평가자의 위치로 이동하게 되니까요. 심리적 부담이 확 줄어들겠네요. 그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리스크 분석의 핵심입니다. 실무자가 A안 하나만 덜렁 가져와서 이게 최선입니다 라고 하면 리더는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한개 장단점 파악에서 A안의 장단점과
비안의 장단점을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비교해서 보여주면 어떨까요? 리더는 이 실무자가 편향되지 않은 시각으로 리스크를 통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신뢰하게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근데 저는 이 3단계 장단점 비교에서 객관성을 유지하는 게 실무자 입장에서 꽤 어려운 일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보통 본인이 마음속으로 이미 밀고 있는 기획안이 있잖아요. 답정너처럼요. 아, 있죠. 당연히 있죠. 그러면 내가 B안을 추천하고 싶을 때 의도적으로 A안의 단점만 잔뜩 부각시키는 함정에 빠지기 쉽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흔한 실수입니다. 하지만 자료는 그렇게 하면 결국 신뢰를 잃는다고 경고하죠. 오히려 각 대안의 트레이드 오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프로의 자세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예를 들어 A안은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이지만 확산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B안은 초기 리소스가 많이 투입되지만 타겟 도달률을 3배 이상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선택에 따른 기회비용을 명확히 인지하게 만드는 거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 4단계인 제안에서 방점을 딱 찍는 거죠. 따라서 실무 담당자인 제 입장에서는 현재 인지도 확보가 가장 시급한 현상을 고려할 때 파급력이 큰 B안을 추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와, 진짜 깔끔하네요. 이렇게 결론을 내어주는 겁니다. 자료에 나온 안 좋은 예시, 그러니까 보고가 아니라 숙제 던지기 화법과 비교해보면 이 4단계가 얼마나 강력한지 더 뚜렷해집니다. 숙제 던지기 화법이요? 끝을 흐리면서 그래서 팀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가요? 이렇게 묻곤 하잖아요. 아, 최악이죠. 저도 예전에 진짜 이런 실수를 종종 했던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그건 보고자의 책임을 상사에게 전가하는 행동이었어요. 그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라는 질문이 리더 입장에서는 아마 가장 피곤한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실무자가 데이터의 필터링부터 해석, 그리고 대안 도출까지의 모든 인지적 노동을 오롯이 자신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느끼거든요. 아, 내 숙제를 왜 팀장한테 하라고 하냐 이거군요. 반면 방금 말씀하신 논리 4단계에 맞춰서 완벽하게 정제된 보고를 받으면 어떨까요? 완전 편안하겠죠. 네, 리더는 이 방향으로 바로 진행할까요? 아니면 리스크를 통제할 추가 요건을 조금 더 알아볼까요? 라는 실무자의 최종 질문에 대해서 아주 편안하게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 추천한 B안으로 바로 가자 이렇게요? 맞습니다. 결정만 내리면 되는 거죠. 이 과정이 반복되면 아, 저 친구 참 똑똑하게 일하네 라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겁니다. 결국 말을 잘한다는 건 단어를 화려하게 구사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사고 과정을 얼마나 편안하게 에스코트하느냐의 문제군요. 에스코트라는 표현이 정말 딱 들어맞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료가 중반부를 넘어가면서 아직 흥미로운 피벗을 시도하거든요. 여기서 내용이 한번 확 전환되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완벽한 구조로 말하는 법을 다뤘다면 후반부에서는 말만 잘하는 건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아주 현실적인 직장 생활의 페인 포인트를 찌릅니다. 이 대목이 아마 현대 직장인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파트일 겁니다. 어떤 점 때문이죠? 아무리 논리 4단계로 완벽하게 프리젠테이션을 하고 회의실에서 극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하더라도 네네. 회의가 끝난 직후 그 내용을 실행으로 연결하지 못하면 그 회의는 그냥 공중으로 흩어진 텍스트에 불과하다는 거죠. 아, 흩어진 텍스트. 네, 자료는 기록과 공유라는 실행의 영역을 장악하는 사람이 진정한 일잘러라고 정의합니다. 맞아요. 회의 끝나고 자리로 돌아갔을 때 그 찝찝함. 직장인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어떤 찝찝함이죠? 분명히 회의실에서는 다 같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좋게 회의를 마쳤단 말이에요. 근데 한두 시간 뒤에 메신저로 아까 그 업무는 마케팅팀에서 하기로 한 거 맞투?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개발팀에서 데이터 먼저 넘겨주시는 걸로 이해했는데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식으로 동상이몽을 꿔는 경우가 진짜 허다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 이 자료가 아주 구체적이고 현대적인 툴 활용법을 제시하잖아요. 네. 바로 최신 AI 기술을 활용한 완벽한 회의 마무리 루틴이죠. 흥미로운 건 자료가 단순히 AI를 써보세요라고 뭉뚱그려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워크플로우를 제시하죠. 네, 이 방송 들으시는 많은 분들이 이미 태블릿 PC로 필기를 하시거나 스마트폰으로 회의 녹음하는 기능 정도는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계실 텐데요. 그렇죠. 아이패드에 분할 화면 띄워놓고 필기하는 건 흔하잖아요. 진짜 차이를 만드는 건 회의가 끝난 직후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프롬프트의 디테일에 있습니다. 아, 바로 그 부분. 사실 회의록 작성이 예전에는 막내 사원이 2~3시간씩 붙잡고 있어야 하는 고역이었잖아요. 기록 더듬어가면서 녹음본 다시 듣고 멈추고 타이핑하고 근데 이제는 녹음된 음성 파일을 AI에게 넘기는 것만으로 초안이 10초 만에 딱 나옵니다.
기술이 정말 좋아졌죠? 하지만 여기서 제가 가장 감탄했던 인사이트는 단순히 이거 요약해줘 라고 지시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시해야 하죠? AI에게 명확한 제약 조건과 형식을 부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텍스트를 줄이는 요약만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그 동상이몽을 완벽히 방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냥 줄거리 요약이 되니까요. 그래서 자료는 AI에게 이 회의 내용의 요약본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투두 리스트, 즉 할 일 목록 테이블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하라고 조언합니다. 테이블, 표 형태로요? 네, 특히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표 형태로 정리해줘 라고 명확한 구조를 요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담당자, 마감일, 다음 체크 포인트죠. 표 형태로 정리하라는 이 프롬프트가 정말 영리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요? AI가 발생시킬 수 있는 그 할루시네이션, 그러니까 환각 현상이나 모호한 맥락 파악을 구조적인 제약을 통해서 아예 통제해버리는 거잖아요. 아주 정확한 분석입니다. 회의실에서 오고 간 수많은 농담이나 격가지 이야기들은 다 쳐내버리고 네, 정확히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할 것인지만 뼈대로 딱 발라내는 거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속도에서 나옵니다. 속도요? 실무자가 AI가 10초 만에 생성한 표를 약 1, 2분 정도 쓱 훑어보면서 잘못된 부분만 빠르게 수정합니다. 네네. 그리고 회의실 문을 열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기도 전에 와, 엉덩이 떼기도 전에요? 네, 이 완벽하게 정리된 액션 플랜이 모든 참석자의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전송되는 겁니다. 한번 상상해보세요. 방금 전까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좋아요, 그럼 비안으로 갑시다 하고 짐을 딱 챙기는데 스마트폰에 이미 신제품 홍보 채널 회의 요약 및 액션 플랜 알림이 떠 있는 겁니다. 소름 돋죠. 이걸 받은 리더와 유관 부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그 순간 실무자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사람은 단지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는 똑똑한 기획자가 아니구나. 실행력까지 갖췄구나. 복잡한 합의 과정을 구체적인 실행 지침으로 즉각 변환해낼 줄 아는 완벽한 오퍼레이터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죠. 정보의 구조화를 넘어서 기술을 활용해 업무의 마찰력을 제로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현재 가장 진화된 형태의 업무 스킬이라고 자료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박할 여지가 없네요. 입증된 프레임워크로 상대의 사고를 돕고 최신 기술로 실행의 틈을 메운다. 이렇게 정리해놓고 보니까 정말 완벽한 전략입니다. 결국 회사에서 똑똑해 보이고 일 잘한다는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이런 구조와 시스템을 자신의 습관으로 내재화한 사람들이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네요. 자,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친 이 깊이 있는 통찰들, 여러분 머릿속에 잘 정리되셨나요? 오늘 다룬 내용은 지식으로 머릿속에 담아두기만 해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실전이 중요하죠. 네, 당장 내일 있을 회의 혹은 오늘 오후에 예정된 짧은 보고에서 이 구조들을 직접 실험해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오늘 탐구한 핵심 내용을 여러분이 바로 꺼내 쓰실 수 있도록 딱 3가지로 압축해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해 주시죠. 첫째, 장황한 스펙 나열의 유혹을 버려라. 뇌리에 꽂히는 단 하나의 한 줄 헤드라인으로 목적이라는 닻을 먼저 내려라. 목적부터 명확히 하라. 둘째, 리더를 결정 피로에 빠뜨리지 마라. 현상, 대안, 장단점, 제안으로 이어지는 논리 4단계를 통해 리스크 분석이 끝난 객관적인 밥상을 차려라. 선택지만 깔아줘라. 셋째, 말로 끝나는 회의는 죽은 회의다. AI를 활용해 즉각적인 투두리스트를 생성하고 공유함으로써 합의를 즉시 실행으로 치환하라. 이 3가지 중 단 하나라도 다음 소통에 적용해 보신다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리더와 동료들의 눈빛이 미묘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달라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대화를 마무리하기 전에 방금 전기가 다루었던 AI를 활용한 회의 요약 부분에서 힌트를 얻어서 여러분께 조금은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도발적인 질문요? 오늘 우리는 나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바쁜 리더를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나의 무기로서 AI를 활용하는 법을 논의했죠. 네, 철저하게 나를 돕는 효율적인 보조도구로서의 접근이었죠. 그런데 여기서 상상력을 조금만 더 미래로 확장해 볼까요? 네, 머지않은 미래에는 팀장님 개인의 판단뿐만 아니라 우리 회사 시스템 자체에 연동된 AI 관리자가
모든 회의의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스캔하고 분석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요? 아, 단순히 회의록을 요약해주는 비서를 넘어서 회의에 참석한 개인의 퍼포먼스를 평가하는 감시자이자 알고리즘 관리자가 등장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거 꽤나 등골이 서늘해지는 시나리오인데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AI가 참석자들의 발언 스크립트를 쫙 분석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겁니다. 오늘 A 대리는 현상, 대안, 장단점, 제안이라는 논리 4단계 프레임워크에 95% 일치하게 발언하여 회의의 의사결정 속도를 20% 단축시켰습니다. 와, 너무 무서운데요? 반대로 B 과장의 발언은 헤드라인이 부재하고 특징의 나열 위주여서 동료들의 인지적 과부하를 유발하고 회의 시간을 15분 지연시켰습니다. 완전 팩트 폭행이네요. 이렇게 개개인의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업무 고과를 차가운 데이터로 평가해버리는 겁니다. 이거 정말 깊이 고민해봐야 할 문제네요. 리더라는 사람의 심리와 피로도를 배려하기 위해 발전시킨 이 논리적 말하기 구조가 네. 훗날 감정이 없는 알고리즘에게 나의 역량을 증명하고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생존 언어로 자리 잡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을 넘어서 데이터와 알고리즘 관리자까지 완벽한 논리로 설득해야만 하는 시대. 그런 시대가 도래한다면 우리의 소통 방식과 직장 생활의 규칙은 또 어떤 모습으로 진화하게 될까요? 생각할 거리가 참 많아집니다. 오늘 여러분의 다음 회의를 준비하시면서 혹은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한 번쯤 흥미롭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친 이 자료들이 여러분의 팍팍한 직장 생활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어주는 날카로운 무기가 되었기를 바라며 네, 오늘 내용 꼭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줄 새롭고 밀도 높은 자료들과 함께 깊이 있는 집중 탐구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만의 선명한 헤드라인이 빛나는 멋진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